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종부세 안 내게 될 줄 알았는데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과세 대상자들은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 안에서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이달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내일 모레로 미뤄진 이유가 뭔지, 당내에서 여러 문제로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당내 내분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종부세 완화 부분은요, 대선 과정에서 양측 후보들이 다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종부세 일시 유예 부분도 야당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사실 얘기만 잘 되면은 금방 풀릴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령 1가구 1주택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종부세 부담 완화하는 조세 특례, 그다음에 일시적인 다주택자 되는 부분들은, 그는 지금 민주당도 법안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가는데 지금 여의도 뉴스로 보면,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세 특위가 있는데, 그 위원장 자리 갖고 그렇게 싸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26분이 재정위원회에 있는데 15분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여야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분명히 이거는 접점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진전도 보이지 않는 게 참,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국회 본회의가 미뤄진 것만이 종부세 완화 법안 통과가 불발된 이유는 아닙니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자, 문제의 종부세법 개정안 어떻게 입장차가 있는지, 일단 정부 개편안은 2022년 이후 적용 1주택자 현행 11억에서 14억으로 3억 원 특별공제를 추가해서 기본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주고, 고령 장기 보유자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주택자는 납부를 유예한다. 그리고 1주택자 특례, 일시적 2주택자,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 저가의 지방주택이나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쟁점은 이제 민주당은 이게 명백한 부자 감세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최양호 원장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다 법안을 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협조할 수 있다는 것, 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좀 엇갈리는데, 그게 어떤 거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 공시가격에 현재 한 11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예. 이걸 14억 원까지 3억 원 한도로 높여준다는 거가 사실은 부자 감세의 전형적인 예다. 예.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공시가격이 한 14억 원 정도면은 시가로 한 20억 원 정도, 얼추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20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냐 될 거냐. 예. 이건 사실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사라든지 아니면 전직이라든지 이런 예. 이유로 해서.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1년이었는데 이걸 2년 기한 동안 1주택자로 이제 그걸 봐주겠다는 건데, 여기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가령 상속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제 핵심은 사실은 지방의 이제 저가주택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공시가격 3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정도의 주택을 갖다가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거의 3년 반 동안 싹쓸이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 다주택자 한 8만 명이 한 21만 채. 금액으로 따지면 한 34조 원 정도로의 지방주택을 갖다가 거의 싹쓸이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주택시장의 어떤 투기 현상을 갖다가 이게 3억 원 정도를 갖다가 가령 양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시 지방주택에 대한 어떤 투기를 갖다가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자칫 있는 거고요. 네. 다주택자를 갖다가 옹호한다는 어떤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사실은 여야 간에 약간 의견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큰 쟁점이 3억의 특별 감세 부분입니다. 1주택자 11억에서 공제한도 14억으로 늘리는 것,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일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 최장 80%를 면제해 줄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3억을 높이면 재산세 대비 종부세는 거의 뭐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종이호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과세 대상을 그대로 두면 종부세 대상자가 6만여 명 정도가 급증한다, 안 된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른데 양측 모두 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긴 한데 그 타겟으로 하는 국민의 대상이 조금 다른 건지 왜 생각이 엇갈릴까요? 종부세 과거 한 3년치를 한번 보시면요. 2019년도에 59만 명 냈어요. 예. 당시에 3조가 거쳤고요. 20년대 가서 74만 명으로 급증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101만 명, 100만 명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87%가 넘어서 지금 7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한 지금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잘 보시면은 종부세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집값을 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럼 당시에 이제 기조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집값 올랐으니까 종부세 더 내라. 그러니까 그런 우리 뭐 기조를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의 네. 하나고 요번에 이제 11억에서 14억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쟁점은 뭐냐면요. 왜 지난 정부에서 9억에서 11억 올려줬는데 이걸 계속 올리느냐. 네. 이 부분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 뭐 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 투기 과열 지역이니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에 지금 돼 있잖아요. 예. 투기 과열 지역이 정의가 뭐냐면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단 말이죠. 그런 지역이 지금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지금 또 경제적인 상황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11억에서 14억 올리는 게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해만 하자는 거거든요. 예. 빠른 합의가 될 수 있는 접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좀 길어지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오늘 오전에도 관련 협의를 위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기재회 간사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또 불발이 됐죠. 국민의힘에서 원내회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종부세 무산 위기다. 법 개정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이재명 대표가 답할 일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물꼬를 트라는 국민의힘의 입장 윤석천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 대통령 후보께서도 사실은 예. 뭐 그런 공약들을 좀 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가령 뭐 이주택자에 대한 일시적인 이주택자에 대한 1주택 감소, 상속 주택에 대한 어떤 1주택자 예. 등등을 갖다가 뭐 그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고요. 그걸 약속하기는 했죠. 네. 그렇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종부세의 전체적인 어떤 완화 기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종부세가 이 주택 가격을 갖다가 안정시키는 데는 저는 뭐 상당히 기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불행히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종부세의 어떤 세제 개편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는 임기 후반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게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들은 이게 정권은 이제 뒤바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알고 사실은 버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종부세가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중과세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현 정부가 이제 가장 그 주된적으로 내세우는 게 사실은 재정 건전성의 확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건 기존의 어떤 세수 기반 자체를 갖다가 흐트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종부세의 지금 어떤 특례 제도를 넣어서 일시적으로 오래 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부세의 어떤 전체적인 틀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재정 건전성의 어떤 유지, 이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반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거에 사실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선뜻 나서서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수가 준다 그러는데 세수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거는 2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원래 600조 얘기를 하고 있는 데서 큰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들은 진짜 국회에서 대승적 합의를 지금 해야 되고 사실 지금 뭐 목표는 이런 거 아닙니까?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지금 돌리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갖고 왔던 부분을 이런 세금을 통해서 뒷수습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이 민생을 앞세운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영 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대선 후보 때는 종부세 완화 관련 공약이 있었는데 지금 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인하 이런 거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좀 정책을 갖고 나올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부자 감세에 너무 오래 이제 여러 번 쓰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지금 이번에 이제 지난달이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 만들면서 17개의 법안을 다 이제 발의를 재개정하는 부분들을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로 이것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특위에서 열심히 보여야 되는데 조세 특위조차도 지금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보기에는 막 여야 갈등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께서 이 할 일들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뭐 당내 문제가 있으면 분하면 그건 당내 문제고 민생과 국민을 보고서 가시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빠르게 조세특위 하고 그 안에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세금이 이제 오르니 내리니 해서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선거가 40만 표로 지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본다면 국민의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모습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게 여야 합의를 어떻게 언제 처리가 될지가 궁금한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김성원 민주당 의원은 야당 간사죠. 11월에 종부세 부과하기 때문에 9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8월에 처리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온다. 얘기가 좀 다릅니다. 뭐가 맞습니까? 지금 일정은 9월 6일 날 공문서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안내문이 발송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16일에서 30일 사이에 특례 적용 신고 기간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개인이 가서 과표 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뒤로 늘어지면 이제 11월 말에 이제 과세가 되고 신고 납부 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또는 정기국회 내에서 한다면 요것들을 좀 기간을 움직이는 부분들로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혼란은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국민에게 불편을 그나마 좀 덜 주신다면 네. 빠른 결정이 지금은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처리가 된다고 해도 1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관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고 또 세금이 어떤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좀 문제가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세금이라는 거는 원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재정의 어떤 수입에서 측면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금이라는 건 뭘 해라. 사실은 국민들한테 뭘 하지 말아라는 걸 갖다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종부세의 목적은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투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인가는 굉장히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현 정부들은 사실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갖다 대폭 이미 낮췄습니다. 이건 네. 대통령으로 이미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만 해도 21년도만 해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였는데 이걸 60%까지 낮췄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러므로 해서 종부세의 어떤 부담은 상당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화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어떤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정치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라는 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야나 야나 그 목적성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서로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국민들의 어떤 불편을 초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여야가 어떤 식이든지 그 합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하는 거는 그게 원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와서 주목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정책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측면에서 이번 변화는 합리적이다. 다만 종부세 개편을 통한 세수 감소, 다주택자들에게는 혜택, 경제적인 왜곡을 야기하는 개편은 자제하고 완만한 보유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기조와는 결이 조금 다른 것도 같은데 글쎄요. 입법부가 이 보고서를 보고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 연 보고서가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이제 OECD 어떤 평균 수준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부의 이번 개편안 중에 내년 개편안 중에서 이제 사실은 현재는 이제 주택 수로하지만 그걸 갖다 주택 가액으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이런 종부세의 완화가 사실은 다주택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사실 그분들이 1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 부담은 사실 종부세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네. 그 다주택자하고 법인들이 내는 부담이 한 9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분들, 그중에서 소수인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부세 완화의 어떤 혜택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 갖다가 네. 이 국책연구기관이 꼬집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네. 이제 저게 이제 관련되신 분한테 이제 뭐 취재를 뭐 하듯이 이제 네네. 여쭤보니까 가장 키워드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냐면 내용보다는 완만한 거기에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뭐 이 방점이 찍힌 부분이 예. 이게 그러니까 세제가 이렇게 확확 바뀌는 부분보다는 완만하게 긴 로드맵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일 키워드는 완만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앞정권 지금 정권 바뀌었다 그렇게 막 바뀌는 것보다는 예. 큰 그림으로 가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가야 되고요. 사실 이제 이것이 지금 세제 개편에 사실 이제 뭐 제일 처음 여야가 격돌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의 지금 세제 개편안 관련 법률이 재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사실 뭐 좀 뭐 기선제압용들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17개가 요번 정기국회에서는 진짜 원만하게 그리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 먼저 생각하는 종부세 개편안 빨리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